안녕하십니까. 손권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대통령 선거를 닷새 남겨둔 3월 4일 금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가 실시가 됐죠. 오늘과 내일 실시가 됩니다. 오늘 현재 5시 현재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5.84%. 지난 2017년 대선 때보다 무려 5.24%나 높아서 한 30% 가까이도 내일까지 하면은 사전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자, 그런 예상이 되는데, 이 높은 사전투표율, 이것은 좀 일단 조심스럽게 어느 쪽에 유리할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총선 때, 4.15 총선 때, 재작년에 사전투표 부정개표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사전투표를 상당히 꺼립니다. 이 보수 유권자들이 모여있는 이 단톡방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사전투표는 가급적 하지 말자, 막 이런 제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물론 윤석열 후보는 오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따로따로 사전투표를 하면서 한쪽은 부산, 한쪽은 서초동에서 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자고 독려를 했지만 그래도 부정개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 일부 유권자들은 지금 사전투표를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 민주당 지지자들은 전통적으로 이 사전투표 때부터 가서 막 단결력을 가세를 하고 그래왔죠. 그래서 이 사전투표, 특히 오늘 지역별 사전투표를 보면은 호남 지역이 상당히 높습니다. 호남 지역이 상당히 높고 대구를 비롯해서 영남 지역이 낮죠. 자, 그래서 일단 사전투표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쪽 지지자들이 많이 간 것 아니냐. 물론 뭐 사전투표 있고 또 본투표도 남아있고 한데 내일도 또 사전투표 있고 어쨌든 그래서 본투표 때 3월 9일에 이 코로나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투표해 놓자. 이것이 윤석열 후보의 독려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도 좀 내일 하루 남은 그 사전투표에 나가서 투표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사전투표 날인데도 지금 정부 여당은 교묘하게 지금 강권 선거운동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 여론전을 펼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시도를 오늘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그전에 3.1절 연설에서 국민 갈라치기를 한번 했죠. 그리고 오늘 투표를 독려하는 SNS 메시지를 올리면서 그 짧은 메시지 안에서 민주 이 단어를 3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 짧은 단어 안에서 민주당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암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대선 닷새전에서 코로나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불명예스럽게 전 세계 1위를 확진자가 나오고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늘 영업시간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최고치가 나온 이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 이것은 자영업자 또 얼마 전에 300만 원씩 뿌려서 어떤 지지율에서 효과를 봤다는 것을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런데 지금 밤 11시까지 다시 연장을 하면서 자영업자 그리고 젊은 층을 겨냥한 것 아니냐. 그 표심을 겨냥한 것 아니냐. 자, 그래서 결국 정부가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이런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모든 애를 다 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한 가지 홍보를 했죠. 뭘 홍보를 했냐면은 미국의 타임지, 시사주간지 타임지 300만의 독자를 가지고 있다는 타임지가 오늘 이재명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뭐라고 선전을 했냐면은 지금까지 타임지는 한국 대선 때마다 당선될 사람들을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다.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 후보 시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당선됐다. 그래서 타임즈가 한국 대선의 쪽집게다. 이번에 이재명을 인터뷰했으니 이재명이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또 여론전을 펼쳤는데 타임즈를 자세히 보시면은 안에 윤석열 후보에게도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절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보 입장에서 인터뷰를 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인터뷰를 안 한 겁니다. 거절한 겁니다. 이재명은 덥석한 거고, 자, 전혀 상관없는 타임즈 쪽집게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죠. 자, 반면에 지금 윤석열 후보의 압승이 점쳐지는 징후들은 차고 넘친다.
제가 서너 가지만 소개하게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마지막 지지율 조사, 지금 오늘부터 깜깜이로 들어갔죠.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만 지금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후보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됐는데 그 이후에 발표되는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발표를 못합니다. 여론조사는 실시할 수 있지만 발표가 안 되죠. 깜깜인데 마지막 지지율 조사 오늘 쏟아졌습니다. 한 20개 정도 쏟아졌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조사한 것 오늘 그 공표 기간이 됐으니까는 공표 금지 기간이 됐으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막 쏟아냈는데 여기서 윤석열 압승이 쏟아진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 안에 윤석열이 압승한다는 결과가 쏟아졌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컨벤션 효과. 오늘 그 쏟아진 지지율 조사에는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민심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후보 단일화하면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죠. 그 효과는 일단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투표장에 가서는 표로 표출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일화 시너지, 이것은 거의 덤이다, 보너스다, 윤석열에게. 자, 그런 그 분석이 가능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이재명 캠프가 자폭을 하고 있다. 지르멸렬을 하고 있다. 자, 이 세 가지를 간략히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실시된 여론조사는 공표가 금지됐죠. 그제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일제히 발표가 됐는데 한 20개 정도가 여론조사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다 쏟아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전부 다 이 단일화가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가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것이 거의 답니다. 사실상 답니다. 다. 하나 딱 빼고. 하나가 뭐냐? 윈지코리아라는 데서 유일하게 이재명이 45.4, 윤석열이 45.2. 좀 꽤 맞춘 그런 냄새가 물씬 나죠. 윈지코리아는 그동안도 여러 번 말썽이 있었습니다. 윈지코리아의 사장이 박시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이재명 후보 공개 지지, 여론조사 업체 대표가 특정 후보 이재명 공개 지지를 계속 선언해왔고 이 노무현 청와대에서 이 박시영 사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안에서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행정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러니 여론조작도 할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은 별개의 무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자, 이거 하나 빼고 나머지 20개가 가량 되는 것 중에 전부 윤석열의 압승입니다. 여기는 윤석열 압승은 이 승리는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차 범위 밖, 그리고 두 자릿수 차이까지 나눈. 자, 이런 결과가 오늘 쏟아졌죠. 지금 선거 5일 남겨두고 이런 결과 쏟아지는 것은 지금까지 역대 대선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 20개가량의 조사 결과가 그대로 득표율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위와 2위 후보에게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한국 갤럽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 지지율보다 득표율이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특별한 지금 어떤 변수라도 돌발 변수라도 이 양 진영이 딱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기류를 20개 중에서 대부분 사실상 전부 다 윤석열이 우세하게 나오는 이 판세를 바꾸지는 못하죠. 자, 그래서 이것도 윤석열 당선의 징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 윤석열에게 아주 좋은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느냐 안 했느냐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겁니다. 갤럽에 의뢰해서. 여기서 응답자 응답을 한 유권자 중에서 81.1%는 후보를 결정했다. 이미 81.1%, 10명 중에 8명이 후보를 결정했다. 이 수치가 2017년 대선 때 이 기간에 5일 전에, 5, 6일 전에 결정했느냐 말았느냐 이것을 발표를 했을 때 그때는 70.8%였습니다. 결정했다가. 그것보다 한 10%, 10.3%포인트나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대선 때보다 이 시점에 이미 내가 투표할 후보를 결정을 했다. 이것이 10% 정도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내가 투표할 후보를 이미 결정했다. 자, 이것을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높죠.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그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미 나는 결정을 했어. 안 바꿀 거야. 이게 높다. 이러면은 결국은 높은 지지율이 그대로 투표율로 옮겨갈 가능성을 더 한층 높였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유권자 대다수가 이미 투표할 후보를 마음에 딱 찍었다. 이렇게 된 상태인데, 이 상태면 지지율이 높은 후보에게 투표 비율도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한국갤럽이 오늘 또 이런 조사 결과도 하나 내놨습니다. 예상 득표율을 내놨는데, 한국일보 일반 그냥 다자 대결입니다. 이것도 이제 안철수가 사퇴하기 전이죠. 안철수 사퇴하기 전부 보면은 윤석열이 39, 이재명이 38, 안철수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걸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이 앞서는 걸로 나오는데, 한국갤럽이 이 지지율 조사하고는 별개로 조사를 하나 한 것이 뭐냐면은 이 예상 득표율입니다. 예상 득표율. 한국갤럽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이 지지율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지율 조사와는 별개로 예상 득표율, 실제 투표장에서 얼마나 득표를 할 것인가 예상 득표율을 추정을 해서 내놨습니다. 이 방법은 예상 득표율을 산출하는 방법은 의견유보청, 부동청, 의견유보청의 후보별 투표 확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그 기술을 이용해서 아직 결정을 못했다. 이 유권자들을 이 확률을 추정을 해서 각 후보에게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투표 의향, 그리고 실제 실현율을 반영한 성별, 연령대별 투표율, 이걸로 가중 처리를 해서 예상 득표율을 산출을 해서 발표한 거죠. 거기 보면은 예상 득표율은 윤석열이 43.4%, 이재명이 40.8%, 안철수가 10.9%, 심상정 3.4 이런데, 자, 여기서 두 번째 압승 징후가 나옵니다. 윤석열의 압승 징후, 두 번째 압승 징후 뭐냐면은 바로 안철수죠. 안철수가 예상 득표율이 10.9%나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아침 제가 조금 땅굴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사에서 보면은 안철수 지지층 중에서 절반가량이 윤석열에게 이동을 하고 25%, 4분의 1가량은 이재명에게 이동을 하고 나머지 4분의 1은 장외에 머물거나 심상정에게 약간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추세가 몇 가지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렇다면은 안철수의 예상 득표율 10.9%, 이 중에서 절반가량은 윤석열에게 간다. 4분의 1은 이재명에게 간다. 자, 그럼 윤석열과 이재명의 격차는 더 커지겠죠. 거기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반영되지 않은 이 단일화 효과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수치상으로 윤석열에게 옮겨가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증가시키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수치로 예측하기 어려운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컨벤션 효과. 극적으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새벽까지 캔맥주 마시면서 단일화를 하고 그 뒷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종이짝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를 믿어라 이렇게 윤석열이 이야기했다는 이런 것들이 막 정해지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 시너지 효과가 생기는데 이것은 아직 수치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과거 대선 때 보면은 분명히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죠.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되고 나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껑충 뛰었던 것처럼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둘의 이 정몽준 지지자들이 옮겨온 것도 있지만 시너지 효과까지 더해서 지지율이 거의 배나 뛰어 올랐죠.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윤석열의 압승 징후다. 자, 압승 징후는 이렇게 많은데 이재명 캠퍼는 지금 자멸하고 지리멸렬합니다. 이것도 윤석열 입장에서 압승 징후죠. 자, 낙검수 출신 김용민, 과거에 콘돌리사 라이자 미국 국무장관을 겨냥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망언을 했던 그 김용민이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보인 김건희 씨의 성상납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죠. 검사 시절에, 윤석열 검사 시절에 결혼식 안 올리고 동거를 했다고 막 터집을 잡아서 성상납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가 지금 김용민이 이재명을 적극 지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층 또 중도층에게 지금 어떻게 먹힐지 자 그래서 아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때 콘도레사 라이자 그 발언 때도
그때 총선을 거의 망치다시피 한 원흉이다. 이렇게 진보 진영 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김용민이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캠프에서도 김용민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하면서 고발을 하겠다. 아예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죠. 이것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압승을 할 수 있는 이재명 캠프의 자중질환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그런 징후가 되겠죠. 또 얼마 전 이낙연 핵심 측근 정운현 전 총리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을 했죠. 자, 지금 친문 단체들, 깨시연, 무슨 여러 가지, 꿀소리인가요? 문꿀소리, 이런 친문 문재인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속속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단체 행동을 하면서 지지 선언을 막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오늘은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SNS 조직 중에서 디지털 전략팀, 이 팀이 있는데 민주당의 디지털 전략팀, 이 팀 소속 40명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지지를 선언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본인들은 민주당의 전현직 당직자고 전국 대의원이고 권리 당원들인데 SNS를 담당해서 최전선에서 싸워왔는데 지난번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죠. 이낙연이 주장한 4.4.5입 논란, 중간에 사퇴한 후보자들 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재명이 가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막 논란이 있었죠. 그 사태를 보면서 처참했다. 민주당 20대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은 처참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이재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민주당 후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이재명이 당선되는 걸 막아야 하기 때문에 윤석열을 지지한다. 이런 논리로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도 많습니다. 윤석열의 압승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많은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TV 토론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후보는 든든한 안보감을 보여줬습니다. 사드 초과 배치도 그렇고, 선제 타격,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쪽에 대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미 동맹을 강조를 하고 있으니 이런 모습들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돼서 윤석열에게 좋은 징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어제 가령 소개해드린 영국 도박 사이트에서 윤석열에 대한 배팅이 늘어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윤석열 당선 징후들이 차고 넘친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송국근의 대들보였습니다.